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시면 안녕할 리가 있겠어요. 5월달에 공부하는 게 안녕하고는 거리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다 보면 또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원래 보니까 뭐 대략 합격률이 한 75%선 뭐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면 합격률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실 겁니다. 게다가 또 아직은 그냥 단순히 안 들려요? 모르겠다. 좀 낫죠? 네. 이제 뭐 합격하는 거는 그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되는 시험이다. 모든 시험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을 떠나서 또 지금 결국 이제 성적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성적도 좀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단순히 뭐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고. 또 문제는 뭐 지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른바 전문직 쪽이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 이제 그나마 변호사가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 혹시 한의사 하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의사 계시죠 아마? 한의사 쪽이 아마 제일 먼저 어려움이 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의사. 우리 그 회사 2층에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반을 우리가 쓰고 반을 이제 그 앞에 이제 치과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치과가 3번 바뀌었어요.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동생도 피부과 있습니다. 대구에서 피부과를 하고 있어요. 경대 의대 나왔고. 근데 뭐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뭐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변호사 좋은 게 뭡니까? 변호사는 초기 투자 비용이 컴퓨터 한 대하고 책상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융자는 많이 해주잖아.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점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 들 만큼 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로스쿨이라는 3년의 기회 비용을 치르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여건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이제 자격증만으로 안 되는 건 다 아는 얘기고, 근데 그래도 이만한 자격증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 대략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일이 좋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있잖아. 가끔 있어요. 아니 또 일이 꼭 좋지만은 않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로클럽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일반 직장이나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잖아, 왜? 잘 나가는 판사는 재판 안 합니다. 잘 나가는 검사는 수사 안 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는 법정에 안 들어가요. 다행히 나는 1년 동안 법정에 안 들어갔어요.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이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판사는 여러분 헌법에 배운 것처럼, 이건 대체 불가능한 직역이잖아. 시보를 나가더라도, 검사 시보는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판사 시보는 못 하잖아. 숙제만 열라 하다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판사는 부장으로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부장하는 친구나 후배들을 만나러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여. 책상 위에 전부 기록이니까. 들어본 적 있죠? 전부 기록이잖아. 지 책상은 여기 있고 앞에 그 테이블에 그냥 기록만 쌓여있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사방에 들어가면 캐비넷 3개 있잖아요. 그게 다 기록 아니야. 그래도 이제 검사는 그래도 부장되면 일이 좀 줄죠. 다시 이제 나중에 진급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판사들은 이제 보통 지방부장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부장 될 때 이제 많이 좀 탈락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때 인생의 좌절감도 느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나는 뭐 고시 공부를 늦게 해갖고, 현직에는 생활을 못해서 뭐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웰빙으로 살겠다. 그럼 변호사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옛날 같진 않아요. 그냥 앉아서 되는 직업은 아닌데, 요즘 이제 뭐 갑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갑 없습니다.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예요. 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뭐, 할 만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변호사가 제일 대접받을 때는 술 마실 때거든요. 술 마실 때는 확실하게 대접받습니다. 단 계산을 내가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형하고 사례형, 기록형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차피 법이라는 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요. 개념에서 요건과 효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방금 내가 한 분 법전을 봤는데, 줄을 쭉쭉 긋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줄을 쭉쭉 끄면은 안 끝나고 똑같잖아. 키워드에만 줄을 그어야 돼요. 키워드에만. 그리고 특히, 잠깐만요. 옷 좀 벗고 갈게요. 날씨가 더워서. 개념이나 요건을 쓸 때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키워드. 근데 여러분 행정법 다들 배우셨잖아요. 행정법에 이제 주로 무슨 처분을 했고 어쩌고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은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허가자 말이야. 허가면은 허가의 개념을 어떻게 쓸래요? 책에 있는 대로 못 씁니다.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적 자유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 요 세 마디만 들어가면 나머지 말은 다 서술어에 불과해요. 법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내용 표현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옳다 이런 건 없거든. 근데 어떤 책에든 꼭 들어가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연적 자유에 대한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 요 말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는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양을 줄여 나가면 공부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민사법을 힘들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가 있는데 나는 민씨는 며느리도 보기 싫다. 라고 말할 만큼 이제 민사법이 싫잖아. 맞아요. 민씨는 며느리도 보기 싫은데 근데 이제 민사법이 어려운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워낙 복잡하게 하고 돈 문제잖아 결국. 계산 문제 같은 것도 기록형 하면 아직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계산되면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공법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민사법은 대신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주 잘 친 사람하고 아주 못 친 사람 상위 1%, 하위 1%를 빼면은 가운데가 편차가 크지가 않다고요. 근데 공법은 편차 되게 커요. 공법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크고 또 고득점 하기도 쉬운 반면에 또 과락 내지는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건요. 틀을 못 잡아서 그래요. 틀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마 기본서로 배우는 책을 보면은 헌법만 해도 한 1000페이지 넘어가죠. 한 10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700페이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헌법소송을 오늘 먼저 할 건데요. 헌법소송이 여기도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오늘 3시간 만에 헌법소송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 한 손에 다 잡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헌법소송부터 들어갈게요.